일본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영화는 대부분 우리를 실망시켰지만 그 중에도 나름 볼만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최강의 검술 비천어 검류를 사용하는 전설의 발도제, 히무라 켄신의 이야기를 담은 바람의 검심 시리즈인데요. 우리는 바람의 검심 외에도 원피스의 조로, 블리치의 사신들, 파이널 판타지 7의 악역 세피로스, 베가본드 등등 수없이 많은 일본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엄청난 무기를 보았습니다. 길고 얇은 검신을 가졌음에도 이 무기는 날카로운 절삭력으로 온갖 바위나 금속을 베어버리고도 칼이 손상된다거나 이가 나간다거나 하는 것을 볼 수 없었는데요. 실제로도 뛰어나고 예리하면서도 강력한 검이라는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사실 이 일본도가 쓰레기 칼이란 말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일본도의 전설은 모두 거짓인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도란 타치나 우치 가타나 등을 포함하는 일본의 전통 도검을 말합니다. 직도에 가까웠던 초기형도 있으며 검신이 휘어있는 카타나 형태 등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전 일본도에 대한 기록은 무예 도보 통지나 성우 사설 등에 남아있습니다. 일본도는 실전에 쓰일 당시에는 예리하고 강한 검으로 인식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 실험에서는 일본도를 세워놓고 총을 쏘았더니 총알이 두동강 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만화나 게임, 애니메이션 등에 등장하는 것처럼 어떤 것이든 무자르듯 싹둑 잘라버리고도 멀쩡한 무기는 절대 아닌데요. 실제로 일본도를 가지고 대나무를 베다가 실수했을 경우 이가 나가는 일은 다반사에 휘어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납으로 만들어진 총알을 베는 것은 굳이 일본도가 아니더라도 쇠를 갈아서 날을 세운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 가면 부시맨 빵을 먹을 때 쓰는 무딘 나이프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칼이란 기본적으로 1kg에서 2kg의 중량에 두께 3mm에서 6mm 정도의 얇은 철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철판이 버텨낼 수 있는 한계 이상의 충격을 받으면 부러지거나 휘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유독 일본도는 실전이나 배기 시험 도중에 쉽게 망가졌다는 증언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증언들은 대부분 중일전쟁 시기 일본 육군 군도 수리반의 기술자였던 나루세 칸자가 집필한 싸우는 일본도 실전 도론에서 나왔는데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들이 사용했던 일본 군도도 전통 칼날을 쓴 경우는 휘어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 검들 중에서 일본도가 강도가 오히려 굉장히 약한 편에 속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왜 이랬던 걸까요? 일본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일본도만 만들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를 만드는 전통 방식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일본도를 만들 때는 쇠의 성질에 따라 연한 쇠와 강한 쇠로 우선 나누는 과정을 거칩니다. 쇠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얇게 핀 쇠를 여러 번 접고 이때마다 짚과 재를 이용하여 철 내부의 탄소량을 조절하는데요. 그리고 이후엔 하가네로 불리는 강한 쇠를 U자 모양으로 만들어 그 안에 신가네로 불리는 연한 쇠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을 만드는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일본도를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는 수백 년 전에 쓰이던 질 낮은 철이라는 것인데요. 일본에서 산출되는 철광석은 모래와 불순물이 많이 포함된 사철이었습니다. 이 사철 10kg을 재련하면 단단한 강괴는 그중 1kg에 불과할 정도로 질이 좋지 않았는데요. 불순물이 이렇게 많이 섞여 있으니 기본적으로 철 자체의 강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많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접쇠 공정인데요. 이 공정은 얼핏 보면 장인의 혼과 땀이 깃든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강도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엄마 손파이를 한 입 베어 물면 바삭하고 쉽게 부서지는데요. 이처럼 미세한 층을 여러 겹 만드는 접쇠 방식의 공정은 칼의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뛰어난 장인의 손을 거치면 좀 낫지만 잘 된다고 해도 그리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강철과 현대적인 공법으로 만들어진 일본도는 어떨까요? 이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일본도의 실험 결과가 있으니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연성은 높지만 강도가 떨어지는 연철 소재 심인 신가네를 강도는 강하지만 유연성이 떨어지는 하가네로 감싸는 방법은 강도를 높이면서도 칼이 부러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원재료 자체가 워낙 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악에 가깝다고 보아야겠는데요. 원래 이런 복잡한 제법은 현대 금속공학을 통해
기계로 꼼꼼하게 수행해야 품질이 보장됩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실제로 일본 군도 중에서 철공소에서 기계를 이용해 만들어진 만철도는 뛰어난 성능으로 일본 육군 내에서 큰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장인의 감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구현시키려 하다 보니 연하고 무른 신간해가 단단한 소재의 하간에 덮이지 않고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망치로 때려서 깨지면 하간해이고 뭉그러지면 신간해다. 이러니 똑바로 된 물건이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쩌다 수십 년 만에 나오는 최대 명검들은 이 비율을 운 좋게 기가 막힌 배율로 잘 조절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옛날의 사무라이들은 이런 일본도의 약한 내구도를 알고 있었기에 여러 개의 일본도를 차고 다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도가 이리 약했으니 실제로 칼과 칼을 맞부딪히는 검술은 일본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진실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칼과 칼을 부딪히는 일본 검술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검술 중 신도 무념류, 카토리 신토류 등의 검술에도 상대방의 검을 맞고 반격을 가하는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요. 다만 좀 더 두꺼운 칼 등 부분으로 상대방의 칼을 맞고 반격하거나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동시에 흘려버리는 형태의 방어술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도가 약해서라기보다는 칼과 칼을 맞대고 싸우는 검술 중 많은 것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칼이 최대한 상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다른 검들 또한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애초에 칼을 맞대지 않으면 희현류를 비롯한 고류 검술과 현대 검도가 생겨나지도 않았겠죠. 그렇다면 현대식 일본도의 강도는 어떨까요? 기계를 이용해 좋은 강철로 만든 일본도는 확실히 내구성이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콜드스틸이라는 미국의 회사는 굉장히 튼튼한 나이프와 도검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데요. 원래 일본도는 굉장히 예리하므로 집단을 두부 자르듯 자른다든가 굉장히 두꺼운 돼지고기를 두 동강 낸다든가 하는 일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식 강철로 만든 일본도는 금속으로 만든 드럼통을 뚫어버리고도 전혀 마모되는 일이 없는데요. 아예 부러지거나 휘어지기 쉬운 각도인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칼을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 매달려 턱걸이 운동을 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콜드스틸에서 만든 일본도의 시험 영상을 보면 칼을 기계에 고정시켜 놓고 더 이상 구부릴 수 없을 때까지 구부려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도 전혀 휘지 않고 원상태로 복구되는 엄청난 탄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일본도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내구성이 좋은 알루미늄 바디로 만들어진 아이패드 에어2를 베어버리기도 합니다. 일본의 방송에서는 날 부분을 강철이 아닌 초경합금으로까지 교체해서 격파 시험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후지오카 히로시가 시참한 결과 자동차 철판을 9cm나 베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만하면 정말 무시무시한 궁극의 일본도가 탄생한 것 같지만 사실 초경합금은 인성이 매우 낮고 경도만 높기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철판을 벤다면 바로 이가 나가버릴 정도로 단단한 만큼 깨지기 쉬운 금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송에서 나온 일본도의 날 부분에 진짜 초경합금만 사용한 것인지 철판을 내리칠 때 더 세게 내리친 것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방송을 위한 과장과 인위적인 연출이 있을 테니 보이는 대로 믿기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서는 현대 공업기술로 만든 일본도와 현대 공업기술로 만든 박도 그리고 유엽도끼리 충돌 실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는 또 일본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역시 뭐든지 베어버리고도 멀쩡한 일본도의 환상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걸까요? 이 경우는 일본도가 안 좋은 칼이라기보다는 금속의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박도는 크고 두꺼운 중국식 외날도이기 때문에 질량이 도끼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그냥 같은 강도의 칼끼리 부딪혔을 때 더 두껍고 더 무거운 쪽이 이기는 것이죠. 유엽도는 1.5kg에서 2kg 정도의 일본도보다 가벼운 1kg 내외의 한 손 도검이지만 무게중심이 칼날의 끝부분에 몰려있고 칼날 폭도 두껍기 때문에 칼날 간의 충돌 시험에서는 일본도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실험은 움직이지 않는 칼을 다른 칼로 부딪힌 경우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누가 이기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곳에서 나오는 대련 영상을 보면 길이의 이점을 살린 롱소드라든가 찌르기의 효율과 속도를 살린 레이피어 검술에 비해 일본 검술이 밀리는 듯한 양상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와 전혀 반대되는 양상의 대련 또한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검술에 대해 자세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을 테니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 보여드리는 것이 나을 듯 하네요. 어째 일본도의 환상이 산산조각 부서져 버리는 듯 하지만 사실 일본도는 휘어있는 부분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대기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도검인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조선에서도 임진왜란 이후 군사력 강화를 위해 일본도를 대대적으로 도입하기도 했고, 조선 정조시대에 편찬된 무예 도보 통지에도 한 장의 외도를 사용하는 권법을 설명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부분의 설명을 보면 외도는 칼이 매우 굳세고 날카로워서 중국 칼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도의 내구성만을 따졌을 때 극악의 질을 가진 일본의 사철을 어떻게든 활용해 보려는 발악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래도 칼이 그리 튼튼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전쟁을 겪으며 실전 경험을 쌓은 외인들에 의해 큰 위력을 발휘했던 위험한 물건임은 분명한데요. 체인메일이나 플레이트 아머 같은 강력한 갑옷이 없었던 동양의 시대적 상황에서 큰 위세를 떨친 뛰어난 무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